이건 뭐요? 또 게임 핸드폰 산겨? 엄마! 뜨거! 왜 뜨거워? 여보! 왜? 여기에다 계란 후라이 해 먹을 거야? 엄청 뜨거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오늘은요 원래 다른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저번에 올려드렸었던 이 리전 2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목차를 좀 짜가지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에 관련돼서 준비할 시간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늘은요 조금 편안하게 사용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린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외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뭐 개취이기 때문에 요거는 논외로 하고요. 사용하면서 좀 특이했던 점이라고 한다면 요 가운데 볼록 솟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손에 쥐기에 불편할 것 같이 보였는데요, 의외로 그립감이 생각보다는 나쁘지가 않아요. 세로로 이렇게 잡았을 때도 검지 거치가 오히려 조금 편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입니다. 다만 이게 바닥에 놓을 때 뒷면으로 놓으면은 닿는 면이 가운데 부분만 닿다 보니까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고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요, 요걸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돌려서 뒤집어 놔야 되는데요. 근데 이 디자인이요, 제가 아무리 게이밍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밖에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뭔가 게임 중독자인 거를 막 증명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게다가 플러스 이 제품이요 진짜 무게가 속된 말로 개무겁습니다. 진짜 제가 ROG5 폰을 쓸 때도 정말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요, 얘에 비하면은 얘는 거의 깃털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디스플레이 품질은요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요, 밝기도 그렇고 조도 센서도 그렇고 뭐 일상적으로 사용상에 있어서는요 사실 뭐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주 어두울 때, 그러니까 조도가 굉장히 낮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아니 진짜 이게 OLED가 맞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BTW 응답 속도가 매우 떨어지는 편입니다. BTW를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요거는요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둘 테니까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BTW, WTB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BTW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소자가 완전 다 꺼진 상태에서 다 켜져서 블랙에서 화이트로 바뀌는 응답 속도, 그걸 바로 BTW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때문에 지금 이게 화면상에 보이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검은 화면에 흰 글씨일 때 스크롤을 하면은 화면에서 글자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는 느낌이 들죠? 이게 제가 주사율도 바꿔보고 가변 주사율도 넣었다가 빼보고 막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저조도에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OLED가 왜 이러지? LCD VA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 더, 요거요 AOD가 홍미노트 10 마냥 중간에 꺼집니다. 홍미노트는 화면을 건드려줘야지 깨어나는데 얘는 이제 기계를 살짝 건들기만 해도 일어나긴 하거든요. 다만 기계가 딱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화면만 만지면 또 깨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움직임이 있을 때는 AOD를 표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긴 한데, 움직임이 발생이 안 된 상태에서 터치만 발생을 했을 때는 이게 AOD를 표시를 해라 이런 명령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야, 진짜 무슨 세팅을 이렇게 하죠?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애초부터 AOD라는 의미가 Always On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런데 화면이 Always On이 안 돼. 이게 무슨 AOD야, 안 그래요? 자, 스피커는 저번에 한번 품질을 보여드렸었는데 뭐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대박입니다. 장시간 들어봐도요 뭐 품질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전에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던 ROG5랑 거의 비슷한 스펙인 느낌인데, 뭐랄까 튜닝된 디폴트 값이요, ROG5 폰에 비해서는 이 듀얼 2 폰이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 조금 더 맞았습니다. 근데 사실 취향이 그렇다라는 거죠. 스피커 품질 자체는요 얘나 ROG5 폰이나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냥 쩝니다. 그냥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거예요. 자,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솔직히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인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ROG5 최종 리뷰할 때 요새 나오는 중화권 스마트폰 이상하리만치 다 비슷한 느낌이다, 특히 카메라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품이 딱 그렇습니다. 주간 사진은 그런대로 양호해요. 보시면은 광각 사진뿐만 아니라 초광각도 스펙에 비해서는 나름 괜찮은 품질이 나옵니다. 접사도 그렇고요. 단 야간 모드는 야간 모드 온 오프와 관계없이 디테일이 그냥 매우 후져요. 동영상은 4K는 60프레임까지, 8K는 24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아쉽게도 OIS는 빠져 있습니다. 뭐 OIS가 빠져 있는 대신에 EIS, 그러니까 전자식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이 기능은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그 이상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덜덜덜 이렇게 떨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간에 촬영한 디테일은요, 영상이든 사진이든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이 제품 가격이 뭐 거의 중급기 수준이기 때문에 뭐 가격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수준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제품이 이제 레노버에 있어서는 또 플래그십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카메라 품질은 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통신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요, 이 통신 부분이랑 배터리 부분 때문에 이거 테스트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테스트하는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갖다가 또 풀기 시작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요건 딱 접어두도록 하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망은요, 전화 데이터 다 안 되고요. KT망은 전화 안 되고 데이터 되고요. SKT망은 전화 데이터 다 되긴 하는데 전화에서 VoLT는 안 됩니다. 제가 진짜 VoLT 어떻게든 해보려고 핸드셋 바꿔 등록하면서 애를 진짜 써봤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 통신사를 갖다가 체킹을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SK망, KT방, LG방 이렇게 하나씩 해본 거예요. 때문에 제가 쓰는 통신사의 문제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상 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망을 쓰면은 거의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제품 가능하면 메인폰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뭐 데이터 터지는 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LTE 잘 터져요. 그러니까요, 서브폰으로 게임기로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KT나 SKT 망 중에서 데이터 유심 뚫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제 벤치마크 결과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던 ROG5 같은 경우에는요, 모드를 사실 아무 때나 원하는 모드로 조절이 가능하게끔 상단 스테이터스 바에 X모드 버튼을 넣어놨었는데요. 리전은 뭔가 세팅이 그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사용하는 프로그램 부하에 맞춰서 알아서 바뀐다? 이 느낌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요, 게임이라든지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요, 뭐 알아서 잘 살아나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 제품이 ROG5 폰보다는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긱벤치5와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입니다. 긱벤치는 상대적으로 짧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냅드래곤 888이 탑재된 기기와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가 보여지긴 하지만요, 안투투 벤치마크에서는 888을 탑재한 제품들 중에서는 확연하게 상위 클래스 점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D 마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와일드라이프가 5863포인트,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이 1528포인트로 지난번 다뤄드렸었던 ROG5 폰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성능 유지 측면에서도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긱벤치5와 안투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돌리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요, ROG5 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유지력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능이 이렇게 잘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당시에요, 열화상 카메라의 온도 수치입니다. 지금 찍히는 수치 보이시나요? 야, 이거 진짜 온도가 미쳤어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 ROG5 폰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면서 이 이상으로 뜨거운 애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ROG5가 이 이전에 비하면요, 뭐 거의 뭐 미지근한 수준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 온도 세팅 실화입니까? 게다가요, 이거 온도를 이렇게 열화상으로 볼 때랑 실제 만져보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정말 들고 있기가 거북한 수준, 이거를 넘어서고요, 들고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왜? 너무 뜨거워서.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진짜 고소 안 당해? 저온 화상 있는다고? 아니면은 진짜 이 제품 둘 다 불공국에 팔려고 전용으로 만든 폰이에요? 야, 진짜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이런 걸 봤을 때요, 제가 ROG5 폰을 리뷰를 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아리까리한 느낌이었었는데 리전 폰까지 딱 보니까 이제는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이제 갤럭시 S21이 막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좀 이슈가 있었던 얘기잖아요. 같은 AP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 설계와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반려를 잡을 수 있다, 혹은 없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막 갑론을박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정도면 이제 결론이 났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설계나 소프트웨어로 반려를 잡는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즉, 반려를 낮추려면 성능을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성능을 높이고 싶으면 반려를 신경을 쓰지를 말든지, 결론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게이밍 폰인데 게임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일단 성능적인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요, 현존하는 모든 모바일 게임 풀옵션으로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저사양 중사양 게임뿐만 아니라요, 고사양 게임인 원신이나 리니지2M에서도요 풀옵션으로 옵션을 땡겨도 전혀 부담 없이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후면부에 있는 센서랑 이 위쪽에 있는 트리거 버튼, 아마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요거요 아주 느낌이 오묘하게 별로예요. 첫째,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요, ROG5
5에는 여기 무슨 오돌토돌하게 음각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쥐었을 때 트리거의 위치가 딱 손가락으로 이 부분의 촉감이 정확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리전은 트리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매끈합니다. 때문에 R1, L1은 그냥 상단을 누르면 되니까 촉감이 좀 후져도 사용은 가능하긴 한데 L2, R2는요 이거 웬만한 감각 아니고서는 찾아서 누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뒤에 있는 이 센서, 이건 버튼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기능을 넣을 수 있는 펑션키 같은 건데요. 이게 방식이 누르면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상단과 하단을 한 번에 싹 쓸어 내렸을 때, 즉 상단을 통과해서 하단 센서에 닿거나 하단 센서를 통과해서 상단 센서로 닿았을 때 기능이 구현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쓰면은 이게 제 손가락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 센서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인식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이런 부가키 기능들은요 솔직히 키가 더 적은 ROG5 폰보다도 조금은 못하다 이렇게 느껴졌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키들을 뭐 부가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납득을 하고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키나 이런 기능에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좀 실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요거 빼먹을 뻔했네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 제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이밍 컨트롤 패널이랑 게임이랑 충돌이 있습니다. 진짜냐? 이 얘기를 딱 들으신 다음에 아니 무슨 스마트폰에서 소프트웨어 충돌이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걸 겪어본 다음에 진짜 많이 당황을 했어요. 이게요 그냥 게임만 할 때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게임 안에 들어가서 컨트롤 패널에서 뭐 옵션이나 키 위치를 갖다가 좀 만지다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게임이 강종이 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야,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게이밍 폰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게이밍 폰이면 가장 중요한 게 게임인데 게임이 강종되면 어쩌자는 거야. 야, 이거는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저는요 그래도 곧 이거 소프트웨어 펌웨어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제품 받은 지가 벌써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펌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 만약에 정발되는 제품이다 그러면은 뭐 안심하고 쓸 수도 있어요. 레노버가 뭐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제품 국내에서 팔리는 제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안 해주면 어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제품을 구매를 염두로 해두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배터리 러닝 타임은요 밝기 80% 퍼포먼스 모드에서 게임만 구동 시에 약 6시간 11분 정도, 밸런스 모드에서 유튜브 영상 지속 플레이 시에는 12시간 9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뭐 이거는 자동 사냥 같은 거 해놓고 대기 모드로 두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화면이 지속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게임을 플레이를 하실 때는 제가 플레이한 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배터리 충전 시간 요거요 저번에 제가 리뷰에서 이 녀석 배터리가 듀얼 차징이라고 해가지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한쪽으로 45W씩 해가지고 총 90W 충전을 지원을 한다 뭐 이랬었는데, 이거요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리면요 레노버가 얘기한 수치는 분명히 좀 과장 심각한 수치였어요. 제가 처음 테스트를 할 때는 15분 컷을 놓쳐가지고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각각 충전기는 한쪽에 65W 충전기에 5A짜리 케이블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느냐, 16분에 44%, 33분에 70%, 그리고 100% 완충에는 약 1시간 1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속도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물론 여러분들 16분에 44%가 찼다 이것도 뭐 굉장히 빠른 속도이긴 해요. 그렇죠? 충분히 빠른 속도는 맞아요. 그런데 워낙 광고에서 막 미친 듯이 막 약을 쳐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 밖에는 터치 시 올라오는 햅틱 피드백이 약간 덜 그럭거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한 점, 그리고 갤러리 같은 기본 앱이 없어가지고요 굳이 서드파티 앱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은 불편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온스크린 안에 있는 이 지문인식 센서 요것도요 마치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1 이런 데 들어갔었던 그 센서 말고요 전작인 S20에 들어갔었던 그 정도 센서? 그런 느낌처럼 뭔가 좀 인식률이 허접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이요 인터넷에는 뭐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다, 뭐 부러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요. 제가 이 제품 실제로 메인폰으로 활용을 하면서 몇 번 떨어뜨리기도 했었고 뭐 굉장히 소중히 다른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보시다시피 깨진 곳, 찌그러진 곳, 부러진 곳 없이 깨끗한 편입니다. 실제로도 무게 때문에 오히려 약간 무기스럽다 이런 느낌은 좀 있는 편이긴 했지만 쿠쿠다스의 느낌은 전혀 나지를 않았어요. 마지막 이 팝업 카메라, 아 이거 솔직히요 쓸 때 이게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품질은 확실히 좋습니다. 게다가 이게 중간에 탁
탁 떨어지면 카메라가 깨지거나 이러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떨어졌을 때 약간 충격이 감지가 되면은 이게 알아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실제로 쓰다 보니까 이 전원 버튼을 카메라 이렇게 위에다가 배치를 한 것도 조금 이해가 됐었는데요. 화면을 끌 때 보통 이렇게 엄지로 쥐고 누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끄는 그립 자체가요. 뭔가 의도하지 않아도 중간에 뭐가 끼거나 찝히거나 거의 이런 게 불가능한 구조로 자동적으로 그립이 됩니다. 이건 진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원 버튼을 레노버가 일부러 여기 위에다 올려놨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때문에 제가 저번 리뷰를 올렸을 때 이 팝업 카메라를 보신 다음에 왜 저기다 달아놨냐, 굳이 뭐 쓸데없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반대로 이제 멋지다, 괜찮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단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분명히 장점도 좀 느껴졌기 때문에 뭐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전면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거 나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느낀 바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제가 구매할 때는 $600가 넘게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500 초반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ROG5 폰보다도 조금 더 저렴해지게 되고요. ROG5에다가 쿨러를 붙인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해지게 되는 거죠. 그 기준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게이밍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가 오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저 이거 진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 사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게이밍 스마트폰을 사시겠다라고 한다면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이 ROG5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말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몇 시냐? 와, 지금 시간이 차라리 목차를 쓰고 하는 게 이거보다 더 빨랐겠다.